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실장 반복문 도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반복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분기문, 요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맞게 소스 코드의 빈칸을 채워 완성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론 수업을 할 때 요것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요것이 여기 5개까지 했었는데, 요것을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그 문제가 여기 프로그램 도전 문제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왼쪽에 빈 공간을 잡고 특정 위치가 왔을 때에 별표를 찍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는 이게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라고 하면 10줄이죠. 그러면 여기 10칸이 있는 거예요. 10칸 중에 9칸은 스페이스로 공간을 잡고 마지막에 별표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반복문이 두 번째 반복문 수행했을 때는 8칸을 빈 공간으로 공백으로 만들어주고 나머지를 별표를 칠하고, 그 다음은 7칸을 빈 공간을 만들고 별표를 3개 표시하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개의 변수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복할 때 쓰는 변수고요. 반복 횟수.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칸을 잡으면 그 중에 앞에 비어있는 공간, 요걸 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변수를 선언해 줬고요. 그다음 여기 이제 별표를 표시하는 부분을 스타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 줬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스페이스에 있는 값만큼 공간을 차지하겠다는 얘기고, 이 스타의 값만큼 별표를 표시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포문은 이게 몇 개 있냐면 10줄입니다. 10줄. 그래서 결국은 이 CNT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번까지 반복하겠다는 거죠. CNT가 10번까지 반복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 요 포문 안에 또 포문이 2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이유는 한 줄에 일부는 공백으로 스페이스로 채우고, 그리고 나머지 뒤에 있는 부분은 스타로 채우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 스페이스가 1부터 시작을 하고, 어차피 어떤 행위든 스페이스도 1개 이상, 스타도 1개 이상이니까 1부터 시작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증가된다는 얘기죠. 증가되는데, 이게 반복이니까. 근데 빈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증가하겠다는 거죠. 자, CNT가 1일 때는 몇 칸을 공백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스페이스가 결국은 뭐겠습니까? 9일 때까지 공간을 잡고, 그리고 나면 스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타는 결국 1일 때까지 별표를 칠하면 되겠죠. 요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n이 1일 때. 그럼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CNT가 2일 때. CNT가 2일 때는 스페이스는 몇 번이어야 돼요? 당연히 8번까지 되고, 스타는 결국은 2일 때까지 되죠. 그럼 만약에 CNT가 3이라면 스페이스는 결국은 7까지, 스타는 어디까지? 3번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스타하고 CNT하고 값이 똑같네요. 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요? CNT라고 쓰면 되겠고, 여기는 잘 보면 요 CNT하고 스페이스하고 합하면 10이 돼요. CNT하고 스페이스하고 합하면 10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 여기 9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요? 10 빼기 CNT라고 하시면 그때까지는 공백으로 채우겠다는 뜻이죠. 자, 답을 보시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CNT로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CNT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첫 번째 행에는 홀수죠. 첫 번째 행에는 5, 짝수 번째 행에는 x, 그리고 여기가 지금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그러니까 1, 2, 3, 4, 5니까 자, 여기 보시면 x는 짝수, 기죠? 동그라미는 홀수죠. 그래서 짝수일 때는 5, 홀수일 때는 5, 짝수일 때는 x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이제 반복 횟수를 CNT로 보면 CNT가 여기는 1일 때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빈 공간이 없고 CNT가 2일 때는 빈 공간이 한 개 있어요. 한 개. 그리고 CNT가 3일 때는 공간이 두 개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거고 여기 한 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CNT가 4일 때는 3개가 있죠. 그리고 CNT5는 공간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칸, 여기는 두 칸, 여기는 세 칸, 여기는 네 칸,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변수를 두 개 선언했는데 이 CNT는 결국 반복할 때 반복 변수가 되겠고, 자, 여기 OX라고 하는 변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동그라미 X 이 표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홀수일 때는 5였고 짝수일 때가 X였죠. 짝수일 때가 X였습니다. 자, 그래서 홀수일 때는 5였고 짝수일 때는 x였으니까 그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while문이 있습니다. 결국 몇 번 반복할까요? 몇 번 반복하냐면 자, CNT가 1부터 시작하니까 5번 반복하는 거죠. 5번 반복해야죠. 이게 5줄이 5개의 행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OX가 이렇게 있는데 OX가 역시 마찬가지로 5보다 작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면 동그라미 있는 X는 표시하고 그렇지 않다면 공백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자, CNT하고 OX가 1이니까 첫 번째 행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 행에서는 같잖아요. 그죠? CNT가 1일 때 OX가 1이니까 같죠. 같으니까 이 조건문을 만족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첫 번째 이거 CNT의 값이 홀수냐 짝수냐를 봐야 되죠. CNT가 2로 나누었을 때 뭐예요? 0이 아니면 0이 아니란 얘기는 홀수란 얘기죠. 물론 이거 대신에 CNT가 2로 나눴을 때 1이라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하고 그렇지 않으면 X 표시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CNT가 OX하고 다르다면 그때는 공백을 출력을 해야 되겠죠. 공백을. 프린트 F 해가지고 공백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이럴 때는 공백이 없으니까 아마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공백을 그대로 채울 겁니다. 몇 번? 5번을 채우겠죠. 그러니까 빈 공간 4개 있고 그 다음에 줄바꿈 하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에서는 요게 만족이 안 되죠. 왜? OX가 1인데 CNT가 2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만족 안 되니까 공백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를 올라오면 그때는 이제 OX가 2가 되죠. 같아지니까 그때 짝대기 긋고 요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 물어봐서 만족 안 하니까 X 표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에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다음 줄 넘어가면 그 얘기는 CNT가 3일 때는 OX는 다시 0으로 초기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OX가 1일 때도 공배, OX가 2일 때도 공배, OX가 3일 때 그때 CNT하고 같아지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NT는 5보다 작은, 그래서 5번, 5줄이기 때문에 5번 실행하게끔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NT가 홀수면 5, 짝수면 X가 되게끔 만든 거고요.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는 이 문장이 반복이 되면 OX가 증가되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OX 값에 의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빈 공간이 잡아지는 거죠. 그래서 OX가 빈 공간 잡아지는 게 아니라 OX가 증가하면 따라서 한 줄에서 공백을 할지 표시를 할지 이걸 결정하죠. 그래서 CNT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이었을 때는 OX가 1부터 2, 3, 4, 5까지 값이 되는데 이때는 같아지니까 5 먼저 칠해지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이 조건을 만족해서 공간 CNT가 2가 되면 어떻게 돼? OX는 1일부터 시작이니까 첫 번째는 공간이고 두 번째는 표시되고 그 다음에 3부터는 또 공간으로 잡아지는 거죠. 공백으로 잡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OX가 증가되어야 되고 이거의 의미는 이렇게 딱 나오고 나서 줄바꿈을 해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각 줄마다 구분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 요 CNT는 전체 반복문에서 숫자의 증가값이죠. 요 값은 결국은 CNT가 1, CNT가 2 해서 행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인데 누적을 하는 거죠. 1부터 2, 3, 4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떤 숫자까지가 있는데 이 숫자의 합이 뭐예요? 2500을 초과하지 않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초과하지 않게끔. 그죠? 이게 이제 커지는 그때의 순간이 얼마냐? 이게 72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거의 합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 2556이 된다는 얘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계산하려면 몇 번 반복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횟수를 모르니까 while문이나 do while문을 써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do while문을 사용해서 하겠다는 거고 요 2는 기호상수인데 요거는 뭐냐면 뒤에 나오면 define을 한 거죠. define을. 그래서 숫자 100번까지 해보자 이거죠. 근데 그 숫자의 값을 2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기호상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만 하면 100이라고 하는 숫자 써도 상관없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영문자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호상수 선언해줬고 카운트 해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 2, 3 이렇게 쭉 되는데 이걸 이제 합이라고 하는 결과값에다가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2500보다 커지는 그 순간에 반복문을 끝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do while문을 썼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합이 250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 크다라고 하면 브레이크문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반복문을 빠져나가죠. do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적을 시켜주면 되겠죠. 합에다가 누적을 카운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누적을 해줬습니다. 물론 끝날 때는 세미콜론을 해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이 걸려 있죠. while문이니까 조건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이게 2500보다 커지는 순간 반복문 빠져나가는 게 첫 번째 반복문 빠져나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조건식에 거짓이 되면 빠져나가야 되죠. 지금 100번 이내에서 2500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호상수 2보다 뭐예요? 근데 여기는 2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카운트의 값이 2보다 작다면
100 이하의 숫자 중에서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 반복해라. 그렇게 해서 조건을 만족했을 때는 카운트하고 합을 출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2556이라고 하는 숫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2500이 넘지 않는 숫자의 합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2500을 넘는 그 순간의 합에서 마지막 카운트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진짜는 우리가 원하고 싶은 거는 2500을 넘지 않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출력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프린트 f 이제 요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다른 문제이죠. 어떻게 하냐면 반복 누적합계 이렇게 %d 이렇게 놓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카운트에서 2를 빼줘야 돼. 그죠? 2를 빼줘요. 그러면 그 전 단계죠. 2556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한 단계 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합을 내서 마지막에 더한 값 그게 뭐예요? 카운트죠. 그 카운트를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거 전 단계의 값으로 2500을 넘지 않는 숫자가 출력이 되고 그때 횟수도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조건문하고 반복문은 프로그램 관련된 소스들을 여러분 직접 타이핑 치고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코딩 실력, 특히 이제 아이디어, 문제 풀고자 하는 아이디어 또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해 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건 차후에 공지나 아니면 사이버 캠퍼스에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